얘들아, 이제 우리는 좀 더 딥한 내용을 다뤄볼 거야. 일반화 능력이라는 거는 알고리즘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알고리즘은 뭐냐면 복잡한 다차원의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는 도구거든? 근데 거기서 왜 일반화 능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냐 했을 때는 우리는 결국 학습을 시키는 이유가 실제 데이터가 왔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잘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갖길 원해. 그러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막 예측 못하고 빌빌거리는 성능을 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높은 일반화 능력을 가진 알고리즘을 정말 선호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좀 EBS 풀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과소적합과 과적합이라는 얘기가 나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야. 직관적으로만 이해해, 얘들아. 어떤 이상적인 모델이 있어. 근데 어떤 모델은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간단해서 이 정도면 뭐 우하향하는 느낌이지. 이러면서 1차 함수를 써가지고 적합 끝났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왔어. 그러면은 얜 우하향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의 이상적인 함수에서는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거든? 그러면은 얘는 그거에 대응이 돼. 근데 이렇게 지나치게 간단한 과소적합된 모델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야. 자, 반대로 이제 또 보자. 어떤 모델은 근데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를 이 모든 점을 다 이었어. 싹 다. 그래서 학습했을 때의 정확도가 100%가 나왔어. 이러면 좋은 걸까? 아니, 물론 이렇게 온 애들은 어떻게 대응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막 이런데 막 찍혀봐봐. 얘는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절대 대응이 안 돼. 이상적인 모델이라면 그래도 조금 어떤 그 패턴에서 그렇게 크게 무너지진 않을 텐데 이런 과적합된 애들은 실제 데이터가 올 때 오면 무너짐. 그럼 뭐야? 과소적합, 과적합 둘 다 나쁜 거야. 그러지 않는 이상적인 우리의 그 상황에 가까운 모델을 찾는 게 우리가 목표인 거고 그런 알고리즘을 잘 만들었다면, 잘 튜닝을 했다면 우리는 실제로 학습한 알고리즘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지. 그게 일반화 능력이야. 이제 여기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과적합이랑 과소적합 잘 정리하고 넘어가. 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과적합과 과소적합을 이용을 하냐면 과적합된 일단 모델을 만들고 그거의 과적합을 좀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와 그냥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 다양한 방식을 쓰면서 다양한 옵티마이저 뭐 이런 것들을 쓰면서 그걸 해결을 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실제로는 만든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과적합을 해결하는 방식이 또 뭐가 있어? 우리가 EBS 풀다가 나오는 건 이런 거야. 정칙화와 검증. 정칙화와 검증. 정칙화. 되게 말이 어렵지. 모델을 단순화하는 거야. 검증. 뒤에서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보자. 일단은 뭐 정칙화나 이런 걸 설명을 하기 이전에 어, 컴퓨터의 컴퓨터 상에서 알고리즘은 머신러닝 기계 학습이라고도 하는데 기계 학습 알고리즘은 어떻게 제일 좋은 모델을 찾을까?
이거랑 같은 얘기야. 모델링은 어떻게 목표를 이룰까가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야. 컴퓨터상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어떻게 제일 좋은 모델을 찾을까? 특히나 지도학습에서 어떻게 가장 좋은 모델을 찾을까? 우리는 손실 함수라는 거를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모델이 실제값, 모델의 예측값이 모델의 예측값이 실제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이거 지도학습에서다.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가지고 이 모델을 이제 튜닝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 얘기는 많이 벗어나면 그만큼 파라미터를 많이 조정해야 될 거고, 어느 정도 많이 조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구체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어. 근데 적게 벗어나면 그만큼 파라미터를 적게 조정하겠지. 그게 이 컴퓨터상에서 모델링이 조금씩 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맞게 커스텀되는 그런 과정의 어떤 로직이야. 그래서 그냥 요것만 알면 돼. 봐봐. 이게 식이 조금 잘못됐는데 이렇게 돼야 돼. 이건 뭘 뜻하냐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h 세타 x라는 함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의 결과값은 예측값이겠지. 예측값을 우리는 보통은 y-이라고 해. 그래서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차이를 뭐 제곱을 할 수도 있고 이거에 어떤 절대값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그거의 차이를 차이들의 합을 최소화하길 원해. 우리는 이거를 이 j 세타 0 세타 1 이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길 원하는 거야. 얘를 손실 함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얘를 최소화하는 세타 0와 세타 1을 찾는 게 목표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간단한 지금 1차 함수로 알고리즘을 택한 건데 이것도 뭐 알고리즘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간단한 어떤 함수에 속하지. 우리가 아까 봤던 요런 모델. 얘도 말하자면은 좀 어려운 말로는 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런 선형 회귀 모델에서 가장 간단한 폼으로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어찌됐건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의 합을 최소화하는 모델을 우리는 찾길 원한다. 그래서 이 손실 함수에 따라서 수정을 하는 거야. 기존의 파라미터들을 세타 0와 세타 1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을게. 근데 니네가 혹시나 궁금해할까봐 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 어떤 책에서는 그냥 n분의 1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통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세타 0랑 세타 1을 업데이트 할 건지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이 손실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뭔가를 한단 말이야.
너네가 뭔가를 하는 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제곱값이 있으니까 이걸 미분하면 앞으로 2가 내려오잖아. 그러면 그것과 그 밑에 있는 2를 그냥 약분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사실은 이게 2m이든 n분의 1이든 이걸 최소화하는 목표에서는 딱히 이게 2m으로 나뉘든 m으로 나뉘든 상관은 없어. 근데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2m으로 나눈 건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뭐 사실 여기에 그냥 2가 없어도 돼. 2분의 1이 없어도 돼.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자. 아까 우리가 정칙화를 어떤 거의 방법이라고 했지? 알고리즘의 일반화 능력을 알고리즘의 일반화 능력을 높이는 어떤 수단으로서 정칙화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만약에 이상적인 모델이 이런 모델이 있다고 쳐보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과도하게 4차 함수 4차 함수로 쓸데없이 적합을 했단 말이야. 만약에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훈련 데이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만 실제 데이터에 취약한 그런 그 우리가 알고리즘을 갖게 되겠지. 그러면은 사실은 야,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어. 라고 우리는 컴퓨터한테 얘기해주고 싶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지금 아까 이거 봤던 거다. 손실함수에 대한 미니멈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 부분을 덧붙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미니멈을 구하는데 얘네가 이렇게 제곱으로 막 더해져 있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제대로 동작시킨다고 하면은 이 세타3와 세타4가 거의 사라지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지. 이게 굉장히 작아지게끔 하는 압력이 작용을 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만약에 세타3랑 세타 이거의 이 전체 손실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세타들을 이제 다 찾았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서 세타3랑 세타4가 제로로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우리는 모델을 굉장히 단순화할 수 있어. 얘네가 싹 날아가면은 요것만 남게 되겠지. 이제 적절하게 변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뭐 수식으로 좀 쓰면 요렇다는 거야. 각 모든 이걸 풀어서 써줄게. 모든 세타가 최대한 작아질 수 있게끔 하는 항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 세타들의 제곱의 합을 더해서 그 전체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니까 얘네가 없어지는 정도로 그 압력을 주는 거지. 미니마이즈 하라는. 세타3와 세타4가 거의 큰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눌러주는 역할. 그러면 알고리즘이 더 간단해지고 그 간단한 거는 일반화 능력이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이 정칙화를 알고리즘의 일반화 능력을 높이는 어떤 방법으로 쓰는 거야.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의 일반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방식을 쓰기도 해.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전체 데이터를 써.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데이터를 써. 그러면은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적합을 해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걸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가 만약에 조금 분포가 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괜찮은 일반화 능력이 괜찮은 이런 모델을 만들었어. 근데 테스트 데이터가 이런 분포를 갖는 애들이 갑자기 왔어. 그러면 대응이 안 되지. 응? 대응이 안 되지. 물론 이런 극단적인 경우 말고 좀 대부분 모델을 우리가 잘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런 모델이 있을 때 테스트 데이터로 만약에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요런 애들이 왔어. 그러면은 지금 정확하게 그쪽으로 갈 수가 없지. 이게 꺾여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미 이런 모델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요런 애들한테 대응이 잘 안 돼. 근데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가 요런 상태에서 학습을 했다고 쳐봐. 이렇게 했을 때는 요거가 괜찮은 모델이었어. 근데 요 데이터들을 좀 나눌 수도 있어. 좀 더 많이 좀 써보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를 가지고 학습을 요걸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대응이 안 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학습은 학습은 요 데이터에 대해서 해. 그래서 학습은 요 데이터에 대해서 하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제 그 학습 데이터에서 조금 데이터를 잘라내가지고 이 마지막 2개 있잖아. 얘네들을 밸리데이션 세트, 타당성을 검증하는 세트로 나눠가지고 얘네한테 했더니 조금 뭔가 모델의 성능이 낮아졌어. 그러면은 얘네를 살짝 수정을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은 거야. 그러면은 아까 또도도도도도 있었던 테스트 데이터에 조금 더 대응이 잘 될 수도 있겠지. 이 밸리데이션을 할 때 조금 더 이 알고리즘이 더 많은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요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나눠주는 걸 하는 거야. 트레인셋 원래는 이 전체가 트레인셋이었는데 트레인셋을 그 안에서 트레인셋과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얘로 학습을 하고 얘로 검증을 해보는, 그래가지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고리즘을 조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알고리즘을 확정하고 튜닝된 알고리즘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에 하면 조금 더 일반화 능력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조차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아니 얘 너무 아깝다. 이걸 밸리데이션 셋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어. 트레인 셋을 해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해보니까 이게 조금 너무 성능이 낮아가지고 조금 나은 모델을 만들었다고 쳐. 나은 모델을 만들었다고 치면은 이거는 밸리데이션 셋의 어떤 그 검증이 들어간 거를 반영을 한 건데 반영을 보통 안 했었어. 그냥 이거 나쁜 성능이네, 다른 알고리즘 혹은 다른 파라미터로 조정해가지고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 우리 이 전체 트레이셋을 이렇게 하자.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로 나눠가지고, 한 번은 얘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쓰고, 얘를 학습 데이터로 쓰고, 한 번은 얘를 학습 데이터로 쓰고, 얘를 밸리데이션으로 쓰고, 이거를 5번을 해가지고,
이거의 어떤 평균치를 성능이라고 하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적합을 해보고 그 중에서 알고리즘을 고르는데 이 폴드 단위들에서 우리가 알고리즘 1, 알고리즘 2, 알고리즘 5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것들의 알고리즘들의 성능들을 평균 낸 게 이게 가장 높은 알고리즘을 고르게 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가장 일반화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더 좋은 알고리즘을 우리가 일반화 능력이 좋은 알고리즘을 고를 수 있을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로 또 발전을 시켰어. 이게 1차 발전이고. 2차 발전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이게 낫고 어떨 때는 이게 나아. 근데 한번 사람들이 좀 더 트위스트를 해본 거야. 어떤 트위스트를 해본 거냐면 이게 그 지도학습 모델에서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진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클래스 0과 클래스 1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0과 1로 분류를 하는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의 비율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요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클래스 0이 전체 샘플 트레인셋에 대해서 80% 정도가 있고 1인 데이터가 20% 정도 있다고 쳐봐. 그럼 이 80대 20을 존중하면서 트레인셋을 5덩어리로 나눠서 똑같은 짓을 하자. 그래야지 좀 더 어떤 이 데이터의 분포를 반영하면서 우리가 성능을 평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층화 K겹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일반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검증이라는 방안과 정칙화라는 방안을 우리는 얘기를 했어. 그리고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세타 값들, 파라미터를 찾는 게 결국 모델링의 어떤 목표가 되고 그렇다라는 거를 너네한테 설명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는데 너네가 한 번쯤 그냥 들어봄직하다. 들어보면 좋다라고 난 생각을 해.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각각을 보기 전에 알고리즘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고 생각하면 돼.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이거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과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봤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겠네. 이상 여기까지 할게.